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희입니다.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는 활짝 열렸는데요.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성 척추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 척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에 따라서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서 노년기 아주 힘들고 지쳐하면서 보내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노인성 척추질환에 대해서 건강정보통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노인성 척추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부터 치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들병원 오영석 과장 모시고 노인성 척추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노년층에게 나타나는 좀 대표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질환 중 하나가 척추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젊은 환자들도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노화의 대표적인 증권처럼 여겨지는 노인성 척추질환은 개인에 따라 그 정도와 증상의 차이가 있으나 초기에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노인성 척추질환은 단순히 노안으로 허리가 굽는 것이 아니라 뼈와 인대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인은 물론 본인도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척추는 인체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척추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인성 척추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성 척추질환, 내가 젊은 나이지만 노인성 척추질환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증상이라든지 특징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이라고 하면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을 비롯한 불안정 척추, 허리 굽는 병인 노인성 퇴행성 후만증과 측만증, 척추 종양, 골다공성 척추 압박골절 등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청장년기의 척추질환과 다른 점은 디스크의 퇴행과 노화로 인한 디스크의 쿠션 기능이 감소하거나 높이가 낮아지는 증상이 흔하고 근육과 인대의 약화로 측만이나 후만 변형이 발생이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협착이나 불안정 척추가 동반되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이외에도 고령에 따른 전신질환, 당뇨, 고혈압, 심폐기능 저하 등 동반 질환이 많다는 것도 노인성 척추질환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무엇보다 좀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단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래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요즘은 워낙 많이 듣게 되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환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어떤 질환인가요? 네, 노인들이 흔히 앓는 척추질환이 대표적인 사례로 퇴행성 디스크를 들 수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추간판, 즉 디스크의 수분이 소실되면서 납작하게 찌그러진 디스크가 척추 뒤의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디스크는 간혹 척추뼈 표면에 덧자란 조직이 디스크와 함께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으신데요. 이외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는 자세에 통증을 느껴서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지는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신경을 누르고 국소적인 염증이 동반되어서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보통 노화로 인해 척추뼈와 주변 인대의 근육이 퇴행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곡이라 하여 뼈가 가시처럼 덧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생겨 척추관이 협착이 되거나 척추 뒤쪽의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쉬운데요. 앉아있을 때에는 괜찮으나 걷게 되면 다리가 아프고 오래 걷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다리를 올리기가 힘들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퇴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생각되면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아 통증을 제거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성 척추 질환 하면은 우리 젊은 층에서는 이 정도로 악화되거나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체형도 다르고요. 노화 정도가 다르니까 뭐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망가지거나 많이 아프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연령이라고 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60, 70대처럼 노화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며 70대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20, 30대 못지않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경우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결과에 있어서도 최근 국제학회 등에서 발표되듯이 다만 나이에 따른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치료 성적 차이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요. 과거에 큰 수술을 고집하는 잘못된 치료 방식 또한 새로운 치료 개념과 미세치료 신기술의 발전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고령 환자에서 높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세 이것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층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빨리 병원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이 들면 다 그런데 뭐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자녀분들에게 뭐 또 걱정을 끼칠까 싶어서 아프다 말씀도 안 하시는 경우는 뭐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마련일 거고요. 척추 질환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목, 등이나 허리 부위의 통증과 팔로 뻗어지는 통증, 마비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렵고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운동 부족 현상이 생기고 결국 질환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지 못하면 더 빨리 늙고 혈액순환 및 장운동 저하, 심폐기능 약화로 다른 병세가 악화되어서 더욱 고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쳐 후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척추 질환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간단한 비수술적 치료로 나을 수 있던 상태가 악화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만 나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신경의 손상이 심해져서 치료될 수 없는 마비와 신경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노인 환자의 경우 이러다 말지 얼마나 살겠냐라는 생각과 수술 후유증 등을 걱정해 병을 방치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않으신 채 효과 없는 막연한 민간요법과 비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여서 오히려 비용 낭비만 하시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정확한 조기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절개수술 이외에도 여러 방법과 보존요법, 발전된 비수술적 미세치료의 도움을 받아 후유증, 합병증 없이 손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고 정확한 진단 방법을 택하여서 조기에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질환이 적절한 시기에 특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데 특히 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 방치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다 보면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노인성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법을 좀 찾는지 궁금합니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들 알려주시죠. 네, 앞서 척추질환은 다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발전된 현대적 디스크 치료의 개념은 5단계 정도의 계단식 치료 단계적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보존요법인데요. 안전가료, 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 통증주사치료 등을 들 수 있으며 2단계는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수행용해술, 경피적 자동흡입술,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및 고주파 열치료술 등으로 간단한 부분 마취하에 가든 바늘 같은 작은 시술로도 이용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 3단계부터는 절개 방식 수술로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 같은 미세 신경 감압 수술을 들 수 있으며 4단계 및 5단계는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수술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 극돌기관 보형물이나 인조인대 보강술, 최소 침습 인공기구 골유압술, 전통적으로 척추뼈 융합 고정술 순서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서 내 병 상태, 내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가 않겠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수술법 또는 치료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뭐 허리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더라 하고 병원 진료 자체를 꺼리는 경우, 진단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치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성 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척추질환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단계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즉 가능하면 수술 없이, 그리고 수술을 요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큰 수술을 피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을 송산시키지 않고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올바른 단계적 치료 개념과 비절개 방식 또는 거의 절개하지 않는 정도의 아주 작은 상처로 수술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치료의 효율증이나 합병증 비율은 아주 낮아졌고 고령의 환자분에서도 치료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한방치료, 통증치료 등 보존요법으로 낫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절개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 없이 안전하게 시행받을 수 있는 2단계의 치료인 경피적 비수술적 치료법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병원을 가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뭔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병원 자체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좀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노인성 척추질환의 디스크 탈출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아무리 안전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비절개 방식이다 얘기를 해도 수술하면 좀 겁먹게 돼 있잖아요. 수술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화된 어떤 수술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최소 침습 방식의 치료가 있는데요. 이는 가장 진보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또는 고주파 열 치료법으로 나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런 시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칼로 절개하지 않고 가는 바늘과 약 6mm 굵기의 정도의 내시경관을 통해 내시경으로 관찰하면서 레이저, 미세 기구를 통해 탈출된 디스크를 정교하게 제거하게 되는데요. 당일 내지는 며칠 만에 퇴원이 가능하면서 부분 마취 하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시술 중 의사와 환자와의 통증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불필요한 정상 척추의 손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드물며 재발률 또한 절개 수술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수혈할 필요가 없고 척추 주위의 근육, 뼈, 인대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면서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전신 마취가 어려운 노인 환자분들에게도 유용한 치료법이며 절개 방식의 수술과는 달리 치료 가능한 적응증이 넓고 높은 성공률을 얻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척추 전문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하며 고가의 첨단 장비가 필요하여서 본원과 같은 첨단 시설이 완비된 병원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최소 침습법으로도 이렇게 빨리 호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도 통증 참고 계셨다면 병원 내원하셔서 나에게 맞는 시술법, 수술법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건강백과 시간인데요. 척추뼈 그리고 그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어느 연령대에나 꼭 필요하죠. 20대부터 7, 80대까지 누구나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척추 강화 운동에 대해서 건강백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건강백과입니다. 흔히 척추 운동이라고 하면 고개나 상체를 앞뒤로 숙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리는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추간판과 주변 인대 등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숙이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요가를 할 때 상체를 잔뜩 굽히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 서너 배 이상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손상이 유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경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이마나 뒤통수, 머리 측면을 번갈아 가며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힘을 주어 밉니다. 이때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어 손으로 미는 힘을 버티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백과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허리 주변 근육,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주의할 점이요.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척추에 좋은 운동은 목이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셨다가는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질문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폐경기에 접어든 중년 여성의 경우는 퇴행성 척추 질환도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가 쉽고 소극적이라서 척추질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척추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외관상으로 눈에 띄지 않고 노화로 인한 단순한 만성 통증으로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0대 이후 여성 척추질환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자칫 잘못 들거나 아이를 업는 등 무리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통증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인데요. 50대 이상 되면 뼈가 약해지거나 골극이 자라는 퇴행성 디스크 등 노인성 척추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평소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거나 것이 좋고 커피나 콜라 등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퇴행성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만성 질환이므로 단시일 내에 치료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폐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예방이 가장 좋죠. 그리고 예방이 잘 안 됐을 때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치료 시기 놓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어떤 치료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증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뭐 당연히 노인성 척추 질환의 치료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연령층이 많이 높아질수록 치료가 어렵다라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네, 치료의 기본적인 방향은 단계적인 치료법입니다. 먼저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비수술적 치료 단계로 호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수술을 극도로 피해야 하지는 않으셔야 되며 수술 기술과 장비 발달로 인해 80대 이상의 고령에서도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꾸준한 운동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 부산 우리들병원 오형석 과장님 모시고 우리 노인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또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노인성 척추질환 중 치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오랜 기간 척추질환을 방치하여서 척추의 여러 부위가 다발성으로 나빠지고 그 상태 또한 병이 많이 악화되어 진행된 경우입니다.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병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간단한 시술로 나을 수 있도록 적절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가 좋지 않은 고령의 환자분이라면 과욕으로 한 번에 큰 수술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술 방식을 택하지 않고 보존요법이나 간단한 시술 방법을 통해 낫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해가 없도록 선택적으로 미세 시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체력의 약화, 당뇨, 고혈압, 심폐기능 저하 등 동반 질환을 젊은 연령보다는 많이 가지고 계시므로 더욱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 노인성 척추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안을 지키고 싶어하고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허리만 꼿꼿해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20대에도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면 50, 60대처럼 힘들어 보이게 되고요. 70대에도 꼿꼿한 허리로 20대 못지않은 정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리미리 척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조그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